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어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무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중에 난이도로 치면 거의 극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분양 면적이 63평, 그리고 전용 면적이 50평 정도 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복층이에요. 준공연한이 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요. 역식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보호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지나가는 또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였고요. 바닥 난방, 샤시 전체, 단열, 그리고 구조 변경, 정말 좀 힘들게 작업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나다운 공간, 우리 가족다운 공간을 만들었는지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관 같은 경우에는 구조벽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평형대에 비해서 공간이 좀 작았는데 구조적으로 더 밀고 나오기에는 공용부가 너무 작아지는 옵션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사이즈 안에서 이 집의 인테리어가 잘 느껴질 수 있는 아주 담백한 현관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중문을 저희가 달았죠. 이게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소음과 이 단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문이 필요하다고 저거 판단해서 중문이 적용이 됐고, 슴슴하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손잡이라든지 이런 프레임 같은 것들이 우디한 느낌이 집에 펼쳐지기 때문에 이 집의 인트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 중문을 통해서 공간에 좀 개방감 있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용부부터가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갔는데요. 큰 집이기는 한데 복층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한 층당 면적이 얼마일까요? 25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작게 느껴질 수 있다. 한 층 면적이 작으니까 공용부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서 진입을 하면 우측편에 공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주보는 정면에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 공용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얘가 이제 거실로 쓰여지고 있었는데요. 공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실이 필요하기도 한데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집에 보가 많고 구축 아파트다 보니 층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좀 역이용을 해서 이 거실 공간을 좀 더 아늑하게 만들어서 미디어를 시청할 때 유효한 구조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게 적용되어 있느냐, 굉장히 내밀하게 소파와 테이블 이런 공간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TV 화면 한번 보실래요? 진짜 크죠? 120인치짜리 단초점 프로젝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요번에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식은 벽마감을 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뭐 가구 아래 넣든 아니면 바닥에 놓든 빔을 쏴서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스크린을 설치하는 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매립을 원하셨어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이미 빔이 쏘았을 때 화각이 시작되는 거리와 높이를 계산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 매뉴얼을 뒤져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스크린 업체에서 받은 정보가 빔 프로젝터를 바닥에다 놨을 때 바닥에서부터 스크린 하단에 시작되는 높이가 396mm가 되면은 오버되지 않고 딱 맞출 수 있다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이 높이가 안 맞아요. 스크린을 판매하시는 그분들도 정확한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지 못하고 LG전자는 물건만 파니까 또 이 정확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케이스와 모델명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 이름이 LG 시네빔 HU915QE 제품입니다. 여러분 매립을 정말 하고 싶으시면 바닥에 놓는 기준으로 바닥에서부터 스크린 하부의 높이가 420mm가 되면 음영이 하나도 지지 않고 딱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으면 화면에 간섭이 생겨서 밑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단초점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때는 스크린을 매립하는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마감을 다 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스크린을 발주해서 나중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정신건강에 정말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또 하나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거실 겸 미디어룸이 집에 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선택을 했냐, 에어컨 배관도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천장은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위에 천장 마감재를 복층 2층까지 이렇게 말아 올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료가 끊어지는 것보다 재료 자체가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큰 시각적 개방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재료나 색상이나 이런 디자인적 개념을 가지고 공간을 더 확장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이게 실력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옵션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방이 완전 구조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제가 주방으로 가서 어떤 것들을 적용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주의하시면 좋을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방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 주방 자체가 현관 옆에 배치하다 보니까 옛날 방식이죠. 음식을 하거나 뭐 쿠킹을 하면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곳을 원래는 작은 거실이고 그 옆에가 방이었어요. 주방으로 아예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을 다시 짓는다는 개념으로 했었었는데 배수관도 우리가 밑에 심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공간의 구성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거실이 있었던 거기에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위치가 정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상부에 보시면 이게 기역자로 돌아가 있죠. 콘크리트 보가지 나갔었는데 오히려 얘를 더 내리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우리가 베이스 목공을 확장을 해서 뒤쪽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을 딱 매립을 했죠. 그리고 그 보에다가 에어컨 배관을 바짝 붙여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층고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볼을 활용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여기도 입배산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조명도 더 심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유효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 벽을 헐었더니 방이었던 공간이죠. 이 공간을 다시 섹션을 조닝을 해서 보조 주방과 그리고 워시타워도 집어넣고 구석에는 식료품 보관을 위한 이런 팬트리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조 주방이 있는 이 워시타워 옆에 옷걸이 복 입고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딱 해드렸는데요. 이게 어떨 때 유용하다 말씀드렸죠. 가족이 좀 많거나 집이 좀 클 때 옷걸이에다가 탁탁 빨아가지고 걸어놓으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내려와서 자기 옷을 들고 들어가는 구조죠. 여러분 여기서 팁을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굉장히 큰 냉장고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제품이 뭐냐? LG 시그니처 냉장고인데요. 현존하는 이 냉장고 중에 이 깊이가 가장 큰 냉장고라고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너무 좋겠지만 냉장고 문짝에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냉툭튀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냉장고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못생기게 들어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제안해드린 대로 냉장고를 아예 주방의 통로에 있는 측면으로 보내시면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면에서는 얘가 비어져 있는 공간이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잡아드렸고요.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가 또 처음 적용을 해봤는데 꿀팁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일랜드가 실제로 작은 거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깊이를 크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면에서 봤을 때 홈바 하나 만들어 드렸죠. 근데 지금 뭐가 있죠? 홈바 하부에 오픈장이 이렇게 두 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용도냐? 이 아내분께서 가계부를 직접 다 손으로 다 정리해서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놓여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데 휴지도 사실 있어야 되고 물티슈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좀 보기 싫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는 게 어차피 바체어가 오픈장을 가려지게 될 테니 이런 물건들을 수납을 잘 해놓으면은 필요할 때 꺼낼 수도 있고 밖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쾌적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이닝이 어디로 갔을까? 기존에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바로 옆쪽에 주방과 다이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이닝이 있던 공간이 꽤 넓음에도 불구하고 통로로만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왔을 때 공간의 활용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존에 주방에 있던 자리와 다이닝 공간을 저희가 안방과 드레스룸으로 바꿔드렸고요. 그 앞쪽에 벽을 막아서 통로로만 사용되던 공간을 다이닝과 홈바를 만들어 들었어요. 그랬더니 최초의 디자인에서는 계단을 들어갈 때 좁은 굴 같은 데를 들어가서 계단 2층으로 향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닝과 아일랜드 사이의 통로를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었을까? 1층과 2층의 기능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손님이 오셔도 1층의 공용부에서 주로 이제 시간을 보내실 거고 집 구경할 때 잠깐 같이 올라가서 둘러보고 내려오는 구조라서 들어오자마자 2층으로 가는 계단이 개방되어 있는 것보다 아래층에 있는 공용부 동선에서 화장실도 쓰고 2층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설계적인 솔루션 때문에 전혀 다른 구조와 기능이 만들어지죠. 저는 이게 디자인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이닝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창문이 하나 있죠. 이 창문은 외기와 면한 창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장식적인 창문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달았느냐? 근데 안 막아도 될 텐데 아내분과 말씀을 나눠보니 환기를 가끔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뒤쪽 부분이 외기와 면에 있는 창문인데 그쪽이
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환기를 할 때 앞에 있는 이런 장식 창문을 열고 뒤에 있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 이 창문을 열면은 환기도 약간 불편하시지만 원하실 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펜던트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지 않으세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거예요. 이 벽에서 이제 암이 출발해서 매달고 있는 그 구조죠. 이거는 섹터 디자인에서 만든 조명이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데, 벽에서 시작하는 우리 암 타입의 펜던트를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1, 2층이 복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천장에서 펜던트를 내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벽에서 출발한 펜던트를 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펜던트 하나조차도 공간과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와 이런 쉐입이 정해지는 거지, 무작정 매달으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타입의 펜던트도 굉장히 적용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안방은 굉장히 기존에 있던 주방 자리에 아늑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이닝이 있던 공간을 저희가 벽으로 막음으로써 여기를 드레스룸을 만들어 드렸죠. 지금 저희처럼 리모델링을 할 수준으로 바꾸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소에서 분배기랑 전기 분전함이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너무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와서 점검할 때마다 유지보수 할 때마다 너무 애를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걸 선택했냐면은 지금 현재 드레스룸에 있었던 분전함을 저희가 현관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새 아파트처럼 밖으로 빼드렸고요. 그리고 분배기도 계단실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쪽으로 기어 들어가서 막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화장실에 있었던 그 벽체로 아예 위치를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구축 아파트를 좀 대대적으로 이 정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분배기나 분전함 같은 거, 그리고 배관 점검구나 이런 것들은 좀 유지 보수가 쉬운 곳에다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드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단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의 복층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실이 진짜 말 그대로 아래 위를 오르내리기 위한 기능적으로만 활용이 됩니다. 근데 계단이라고 하는 장치가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 건축적 장치거든요. 우리가 이 공간을 바라봤을 때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의 제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계단에 올라섰을 때 그 위층의 이 슬라브와 내 머리의 높이를 오버헤드라고 부릅니다. 계단을 설계할 때 이 오버헤드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집은 낮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실 때 천장에 간섭이 좀 많았어요. 어차피 천장의 보 때문에 그리고 배관 라인 때문에 천장을 좀 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첫 번째 계단과 2층의 슬라브 만나는 구간을 사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버헤드도 확보가 되고, 얘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사하실 때 가구도 올려야 돼요. 그랬을 때 오버헤드 여기가 엄청 찢겨서 상처나고 가구도 상처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선으로 처리해서 이 오버헤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과, 여러분 또 뭐가 있죠? 계단을 올라와서 한번 쉬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계단 참이라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단 참 여기 상부에 여기 장식장을 지금 딱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취미 중 하나가 레고 조립을 하신대요. 우리 꼬맹이가 하는 그런 뭐 자동차 이런 나부랭이가 아니라 거의 무슨 작품 같은 레고를 조립을 꽤 많이 하셨고 공동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쩌면 우리 가족이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취미인데, 이거를 디스플레이해서 이 가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좋겠다. 그래서 계단 참 상부에 이걸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계단 참에 이 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올라섰을 때 내 머리와 상부의 장식장이 간섭이 있으면 또 불편해지잖아요. 계단 참의 깊이를 고려해서 장식장의 뎁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바닥에서부터 1800 위부터 장식장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올라갈 때 동선에 불편함이 없지만 보인다. 두 번째, 2층에서 내려갈 때 얘가 또 보인다. 그래서 이런 계단 참 공간, 계단식 공간을 만드실 때 공간이 여유가 된다면은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걸 보시고 우리 가족분들이 또 물개박수를 엄청 치셨는데요. 제가 꿀팁 제가 2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2층도 보이드가 오프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좀 멋있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2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드디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계단에서 쳐다봤을 때 이 벽체가 하나 서 있죠. 이 벽체는 구조기둥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질 수가 없어요. 구조기둥을 제가 살리고, 그리고 양쪽으로 계고부를 새롭게 제가 좀 조정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제 역으로 생각했던 게, 계단을 올라올 때 여기 작품이 하나 걸리게 될 거예요. 들어왔을 때 작품을 보면서 슬쩍슬쩍 뚫려있는 공간을 통해서 2층의 공용부가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면 1층에서는 안 보였어요.
말씀드렸죠. 2층에 뚫려있는 공간, 이걸 건축에서는 보이드 공간이라 그러는데 끝이 이제 라운드를 이렇게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선도 안 나오고 금속으로 구조를 만들었는데 보강이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금속으로 다시 재보강을 다 한 다음에 직각으로 딱 끌어들였습니다. 왜냐면 이 집에는 이런 곡선 같은 선형의 디자인 형태가 없는데 뜬금없이 이 보이드 공간만 곡선이면 제가 이 곡선들은 어딘가에 A-로 따라가야지 맥락이 맞다 말씀드렸잖아요. 복도를 좀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이 공간을 다시 재정의해 드렸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실 미디어룸의 재료가 천장이 이렇게 위 오프닝 위층까지 따라왔을 때 힘을 가지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2층 공용부에 들어서서 딱 보시면 이 보이드 공간과 아래층의 재료가 연결되는 게 보이고요. 확실히 자그마한 이 오프닝 공간이 쳐다봤을 때 공간의 시퀀스가 되게 작은 엽서처럼 그렇게 잘 기획된 것 같아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래에 보이는 이런 공간들이 또 가족이 했던 행위들이 되게 재밌게 익혀지게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간 보시면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난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추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난간은 좀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이런 평철이나 이런 것들로 현장 앙카링과 용접 작업을 해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도장하는 게 대부분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얘기했던 방법은 공장에서 피스로 나눠서 설계한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문체 도장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계단도 그렇고 지금 턴앤맨에도 굉장히 맞고 손수침도 지금 모드로 딱 만들어 놨거든요. 너무 아름답긴 한데 이거는 모든 집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난간의 길이라든가 오프닝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구조를 적용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볼팅 구조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감 퀄리티가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무조건 저기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2층에 우리가 올라왔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공간이 좀 재밌어졌죠. 그러면은 2층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 기존에 아일랜드와 주방이 있었던 이 공간 상부가 지금 2층에 약간 미니 거실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가 채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채광 좋은 곳에서 독서를 하실 때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창 사이즈도 좀 조절해서 하부에 이렇게 수납도 하실 수 있고 책도 좀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되게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앉는 공간과 이런 원형 식탁과 또 식물도 여기서 많이 키우실 거고요. 거실이긴 한데 약간 테라스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도어가 없어요. 얘는 이제 독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점이 있죠. 아래층에서는 식탁이 있었던 그 다이닝 공간 상부로 오프닝이 있습니다. 근데 2층에서는 이 오프닝을 중심으로 공용부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앉아서 북층 오프닝 공간을 통해서 아래층이 슬쩍슬쩍 보이는데 그 장면들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편에 뭐가 있죠? 재밌는 공간이 있죠. 우리 아래층에서 현관과 지금 안방에 딸리는 드레스룸의 고기에 면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기능이 뭐가 부여가 됐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진짜 화목하고 취미가 정말 많으세요. 레고 조립, 그리고 미싱도 하시고요. 컴퓨터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독서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베이킹도 좋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취미를 다 즐기시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삶의 재미고 건강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 우리 애기랑 지금 자주 놀아주지 못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해 우리가 잘 살지. 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있었으니까 공간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저희 같은 디자인의 일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테이블과 그리고 데스크 업무를 할 수 있는 책상을 벽 쪽으로 배치를 했고 우리가 잘 만든 레고나 이런 피규어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이렇게 기획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원하셨던 게 있어요. 스피커를 켜고 이 데스크 작업을 할 경우가 많다고 하셔서 저희가 소음 때문에 얘를 막아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짝다 유리로 슬라이딩을 지금 제안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개방감이 있지만 우리가 원할 때 닫을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저희가 안쪽에 커튼박스를 만들어 드렸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 차폐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스피커를 크게 틀고 뭐 수업이나 업무로 봐야 될 때 커튼을 닫았을 때 이 패브릭이 소음을 먹습니다. 이거를 흡음 효과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미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드렸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층에 올라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거실과 그리고 이 오프닝 공간 그리고 반대
반대편의 작업실 공간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또 가운데는 슬라브가 뚫려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밌는 공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의 이런 정량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공간이라도 이렇게 나답게 다채롭게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무화가 나당 공간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단층 아파트가 쉽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런 집들이야말로 이제 정말 주택 같은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서 혹여나 우리 주변의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걸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나고 다채로운 장면이 펼쳐진다. 이런 걸 기획을 할 때도 공간의 이런 장면이나 기능 구조미를 감안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무화를 좋아하시는 디자이너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나다운 공간, 우리 가족다운 공간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